자, 방금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대해서 밑줄 요거 안 보여줘가지고요. 네, 다 친 거긴 하지만 요 배경 건너뛰었고요. 자, 소크라테스, 자, 요 내용 밑줄 그은 거 확인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혹시 안 그은 친구들은 스톱하고 그으세요. 네, 밑에 플라톤은 여기 이렇게 다 그어져 있고, 선생님이 여기 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욕망이라고 되어 있어서 욕구 이렇게 통일하자. 욕구라고 번역된 책들이 있어서 욕망, 욕구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네, 여기도 욕구. 네. 근데 여러분 두 개가 같은 뜻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이랑 이 그림 보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요 분이 소크라테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계시고, 자, 피타고라스고요. 그리고 메인이 너무 작으니까 확대하자면, 자, 손가락 끝이 하늘을 향했던 이상적인 것을 추구했던 플라톤과 손바닥 방향이 바닥을 향했던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하려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자, 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자, 너희는 지금 공부를 왜 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은 이건 너희에게만 물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에게도 여기 지금 살고 계신 모든 사람에게 다 물을 수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걸 왜 하는가? 막 이런 거. 자, 그러면 공부는 대학을 잘 가려고 하는 거고, 대학은 원하는 직장을 가려고 하는 거고, 자, 원하는 직장은 네, 뭐 명예나 사회적 지위나 부 그리고 자아실현,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최종 목적일까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종 목적은 바로 이거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행복. 자, 그러면서 행복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적들 중에 최고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거. 자,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걸 세 글자로 줄이면 최고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최고선은 이때 이 선자를 우리가 개념 정립을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선하면 여러분들이 이 선자를 생각하지만 이 선자는 꼭 착할 선자만 있는 건 아니다. 좋을 선자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 선호, 야, 그 컴퓨터 좋아?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컴퓨터가 착하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쵸? 컴퓨터가 기능적으로 좋고 훌륭하고 탁월하고 그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고선, 행복, 이게 쾌락을 얘기하는 거냐, 이 일시적 만족을 얘기하는 거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했던 거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까 최고 목적이라며, 최고선이라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행복하려면 인간만이 갖는 이걸 잘 발휘해야 돼. 그게 뭔데? 이성인 거지. 이성. 동물이나 식물은 없는데 인간만이 있는 이성을 잘 발휘해야 돼. 자, 그럼 이성을 탁월하게 사용하려면, 그러면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덕을 갖추면 돼. 이게 또 끝도 없는데. 자, 덕을 그러면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혼의 이성적 부분이 있고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어. 이건 플라톤의 이성 3분설, 그 영혼 3분설하고 비슷하죠. 이성과 이성적 부분이 이성이고 비이성적 부분이 기계랑 욕망욕구니까. 자, 그러면 이성적 부분, 비이성적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부분은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어. 지혜. 아까 이것도 되게 비슷하지 않니, 얘들아? 그 이성적 부분에 해당하는 덕이 지혜였잖아요. 자,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 비이성적 부분이라는 게 감정이랑 욕구랑 관련된 건데 비이성적 부분에서의 덕은 용기, 절제, 온화. 이게 얘들아, 이게 중용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이성적 부분이 지혜에 해당하는 지성적 덕이고 지혜를 갖추면 된다라는 얘기고, 비이성적 부분에서 이 용기, 절제, 온화라는 어떤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품성적 덕을 갖추면,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갖추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따로 이제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 자, 지성적 덕, 우리 덕을 아까 아래테 그 탁월성 뭐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은 뭐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네. 근데 선생님 이거 찍다가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까 그 최고선 말할 때 선하고 여기에서 이 덕하고 이게 같은 얘기냐? 이게 얘들아, 선은요 약간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선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고선, 목적들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그러면서 최고선을 얘기했고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선을 추구하려면, 선을 향해 나아가려면 덕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선이 더 궁극적인 거고 선을 위해 덕이 존재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행복이라는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이 필요한데, 지성적 덕은 이성적 부분과 관련된 덕이야. 근데 그 지성적 덕이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어, 지혜가. 근데 지혜 두 가지가 있다. 철학적, 하나는 철학적 지혜가 있어. 철학적 지혜는 정의라는 게 뭘까? 우리 이 우주의 본질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실천적 지혜가 있어. 실천적 지혜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손바닥 방향 보면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야 실천적 지혜가 우리가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철학적 지혜나 실전적 지혜나 이런 것들이 다 숙고의 과정을 거치고, 그럼 이 숙고의 과정을 뭐를 통해서 거쳐야 되냐면 교육을 통해서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도 학교를 지었고 플라톤도 학교를 지었고 다 이제 학교를 지으면서 학교 내에서 이 교육 통해서 이런 숙고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지성적 덕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성적 덕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품성적 덕도 갖춰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럼 품성적 덕, 도덕적인 탁월성. 자, 이거는 어떻게 갖출 수 있냐면, 일단 이 덕은요, 이 감정이나 욕구, 비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인간이니까 감정도 있고 욕구도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떻게 탁월하게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중용에 도달하면 돼.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계속 실천을 하고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을 때 나는 안정적으로 탁월하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 일진들한테 침 맞은 얘기하면서 난 침을 맞았고 다른 애들도 침을 맞았고 그렇지만 선생님 가만히 있었다. 비겁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비겁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막 침을 뱉고 막 이렇게 했더라면 난 무모했겠지. 그러면 이제 그 무모했을 때 후폭풍을 생각하며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사실 비겁한 것도 이렇게 계속 비겁하게 살고 막 그러면 뭔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좀 낮아지고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실천적 지혜를 발휘,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행동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천을 하면 난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습관으로 굳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나는 그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용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중용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부족함은요 다 뭐가 없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예를 들면 모든 욕구를 다 쳐버리는 거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게 금욕 상황이라면 다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누가 뭐래든 다 하는 거야. 이거는 방종이죠. 그 사이에 가운데에 딱 그 적절한 그게 뭐니? 절제다. 다른 것도 다 그렇죠. 인색, 너무 부족해, 낭비, 너무 투머치야, 관대, 중용. 그러니까 딱 중용에 해당하는 게 너네가 딱 듣기에도 되게 좋아요. 심술구중.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이 하나도 없어요. 과도함.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쳐. 좋은 립 서비스만 막 해. 중용은 뭐냐면 친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천을 함으로써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습관으로 굳으면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 탁월성, 즉 품성적 덕을 갖추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안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아까 말했던 실천적 지혜, 지성적 덕,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숙고의 과정을 잘 거치면 중용을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같이 갖춰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게 아리스토텔레스. 자, 여기 끊어갈게요.